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자 연휴 넷째 날을 맞았습니다. 고향을 방문했다 돌아가는 행렬 등으로 추석 당일인 오늘은 이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연 임시 선별검사소에는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물꾸러미를 든 사람들이 버스에 오르내립니다. 혼자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가족 단위의 탑승객도 눈에 띕니다. 오랜만에 손주들을 보고 돌아가는 할머니. 코로나 이전처럼 많은 가족과 친척이 한자리에 모일 순 없지만 가족 모임 제한이 완화된 덕분에 한결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좀 더 모일 수 있고 이러니까 아이들을 볼 수 있고 이래서 우리 늙은이들은 아이들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자손들도 여러 옹기종기 보고 하이 그래서 기쁘고 좋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추석 대목장.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국민지원금 덕분에 모처럼 전통시장이 활기가 돕니다.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고향 방문 등 타 지역을 오갔거나 연휴 끝나기 전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휴 끝나고 또 애들 학교 가고 하려면은 혹시 모르니까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검사는 했어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울산의 임시선별검사소 3곳이 하루도 쉬지 않고 정상 운영됩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울산의 임시선별검사소 6곳이 모두 운영됩니다. 앞서 함께 벌초를 한 울산의 한 문중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식사를 하거나 단체로 성묘를 하는 경우에도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3차원 경관심의 우수기술 시범 운영 지자체로 선정돼 경관심의의 3차원 시뮬레이션 기술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원 기술은 지난해 국토부가 주관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3차원 경관심의 시스템으로 공동주택단지 등에 대한 경관심의 시 스카이라인과 동간거리, 일조, 채광 등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객관적인 경관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의 신도시와 농어촌 학교 간의 학생 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울산의 과대 과밀학교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7곳, 고등학교 6곳 등 모두 16곳으로 이들 학교는 대부분 북구 호계 매곡지구나 범서읍 구영리 등 신도시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일부 학교의 경우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울산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29,975건으로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 3만 5천여 건의 84%에 달했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18,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모퉁이가 5,200여 건, 소화전이 2,900여 건, 어린이 보호구역 1,800여 건, 버스 정류소 1,700여 건 순으로 집계돼 5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송철호 시장과 박병석 시의장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따뜻한 명절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021년 추석, 보름달처럼 밝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폭염과 천둥, 벼락치는 여름이 없다면 우리는 가을바람의 시원함과 오곡백과의 풍성함을 모를 것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묵묵히 맞서 싸우며 훌륭히 일상을 지켜낸 울산입니다. 이제 10월이면 백신 2차 접종률이 50%를 넘기고 11월에는 먹는 치료약이 나온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옵니다. 코로나19는 강하지만 울산을 지키는 120만 시민의 하나된 힘이 더 강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추석 연휴 기간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울산 재도약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절절하게 느껴지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와 함께하는 추석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 만남을 자제하고 지인 간 모임을 절제해야 하는 우울한 추석입니다.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안타까운 추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가급적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움직여야 한다면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 추석은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마음만이라도 한없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가시는 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중구 박성민 국회의원입니다. 즐겁고 건강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는 어렵고 또 건강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 어려운 마음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내시고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도 여러분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이들과 그리운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주보면서 덕담을 나눌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마음만은 나누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하루빨리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 구민 여러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 추석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넉넉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살기 좋은 우리 울산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문화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잡힐 것만 같았던 코로나19는 올해도 더욱 기승을 부리며 평범했던 우리들의 일상을 너무나 그리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묻는 날을 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이해와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처럼 긴 추석 연휴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편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2의 내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명호 국회의원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가족, 친지와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로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있더라도
마음은 더 가까이 하여 즐겁고 건강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주군 국회의원 서범수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말이면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완료되어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따뜻한 격려로 함께하는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구청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방어진앙 축제를 다음 달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방어진앙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방어진앙 축제는 지난 2019년부터 개최를 준비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인해 2년 연속 열지 못했습니다. 동구청은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방식으로 축제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울주군이 문화재청이 공모한 2022년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 등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향교와 서원 문화재 활용과 고택과 종갓집 활용 등 4개 사업으로 국시비 2억 7,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향교와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은 5년 연속, 고택과 종갓집 활용 사업은 3년 연속해서 선정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롤러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업체 대표와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와 해당 업체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업체 정비 업무 담당 직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울주군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컨베이어 벨트 롤러 교체 작업을 지시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이달 말까지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환경 훼손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북구청은 2개 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개발 제한구역 내 불법 무허가 시설물과 임야 훼손 등 무단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시설물의 적발 시에는 잦은 철거를 유도하거나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JC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